어저께 우리가 수념처와 십념처에 대해서 간략히 의미를 좀 알아봤고, 후렴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얹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좀 새로운 관점으로 후렴을 해석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뭐 한 40분 가까운 시간을 걸쳐서 제가 우왕좌왕 헤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아침 설명드린 부분을 글로써 좀 정리를 하느라고 꽤 붙잡고 있었는데, 참 그게 글로 정리되기도 쉽지 않고, 대념처경의 이 후렴하고 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 사실 이제 아누루타 상류타라고 하면 52번 상류타죠. 아누루타 존자는 존자께서는 어떻게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념처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분이죠. 이건 아누루타 존자 하면 사념처로 깨달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게 사념처가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다. 팔정도라는 길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사념처다. 이제 이런 부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누루타 존자는 사념처로서 깨달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 아누루타 상류타의 첫 번째, 두 번째 경이 외땅고세 감경 1번, 2번이고요. 특히 이제 그 1번 경에서 보면 우리 대념처경 후렴은 신수신법의 대상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문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밖에 머문다.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에 머문다. 이제 요렇게 안팎, 안팎에서 머문다 라는 것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요렇게 안팎, 안팎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자라나는 법,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요렇게 한 묶음 한 묶음의 순서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라고 해서 여실직연을 이제 말해주는데, 외땅고세 감경 1번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 안팎, 안팎 요렇게 안 하고, 안이라는 하나의 자리를 지정하고는 이 안에서 안으로 몸에서 몸을 안에서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고,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고, 그리고는 아따피 삼빠져노 사띠마 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안이라는 하나의 자리에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그 다음에 가서 밖으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신수신법 반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아타피 삼파잖아. 이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안팎, 안팎,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요렇게 두 묶음으로 완전히 잘라놓은 대념처경의 후렴과는 전혀 다르게 안에서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까지를 쭉 서술하고,
그러면서 몸에 머물고, 밖에서 그러고 몸에 머물고, 안팎에서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몸에 머물고, 이런 식의 구조를 이제 보여주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설명해 봤는데, 어제 설명이 참 제가 말씀드리기도 횡설수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해석으로 접근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요. 하여간 어저께 제가 그 부분을 글로 적어내는 일을 하다가 마무리를 다 못했어요. 아이고, 잘 안 적혀? 안 적어져.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안과 밖의 문제를 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미따라는 1차 인식의 대상과 찌따싸 니미따라는 2차 인식의 대상. 니미따는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인 따까 밖의 영역에서 대상이 되어가지고 인식하고, 따까로부터 벗어나는 윗따까 이후의 행위과정, 요렇게 그 밖이라는 영역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찌따사님이다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따까라는 이 내면의 영역, 여기가 안의 영역이다. 그러면 밖에서 밖의 영역, 니비따 밖의 영역에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은 무엇일까? 안으로, 따까 안에서 진행되는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은 무엇일까? 요 부분을 이제 어저께 제가 설명을 좀 했죠. 그래서 자라남이라는 것이 따까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나고 가래가 되어서 이후 집착을 통해서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이럴 때에 따까 밖의 영역에서 자라나는 삶의 과정에 있는 부정적 요소들, 요거 밖에 속한 자라나는 법이다. 따까 안의 영역에서 자라남에 속한 부정적 요소들, 안의 영역에 있는 자라나는 법이다. 이렇게 보았죠. 안팎이라 하면 안팎하고, 그런가 하면 무너지는 법이다 라는 것은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애가 소멸해서 고멸의 삶이 진행되는, 이때에 따까 밖에서 고멸의 삶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요소들, 이게 밖에서 무너지는 법들이다. 따까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안에서의 무너지는 법이다. 네, 요렇게 이제 안과 밖에서의 자라남의 법, 무너지는 법, 요 부분을 이제 보았고, 잠시 언급했지만,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로 가면, 이제 그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정적 요소, 이게 아니라 아예 그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친밀한 과정 자체를 해소하는 것이 염오. 그래서 탐을 제어하는 거 이탐. 염오 이탐이 사마타. 그리고 밑에서 무명을 생겨나지 못하도록 번뇌를 제어하는 거 위파사나. 이제 요런 이제 수행의 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어저께 하여간 후렴을 설명하면서 그 외딴곳의 감경 1번, 2번을 함께 엮어가지고 좀 보았을 때는 바로 요런 따까의 안과 밖에서 그 자라나는 법, 부정적 요소들, 무너지는 법, 긍정적 요소들, 이제 요런 부분들로 특히 따까 밖에서의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요 부분을 우리가 설명했다라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주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법념처로 들어갔어요. 법념처 5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복수로 나타난다. 법념처의 5가지 소분류들이 모두 조각들로 구성된 원판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5가지 장애라는 것은 5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이 소분류 대상이 되어 있다. 오치온의 법에서라고 할 때도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이 소분류 대상이다. 그리고 내외 입처에서 족쇄를 관찰하는 이것도 안이비설신의라는 6가지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원판이 소분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 이해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되게 좀 법념처라는 이 염처는 좀 유사한 방법을 보여주죠. 자, 5가지 장애에서 보면 첫 번째 소유의 관심 까마찬다를 놓고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을 때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없을 때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생겨나지 않은 것이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난 것이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고 버려진 것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처음에 5가지 장애. 소유의 관심. 소유의 관심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사띠 해가지고 사띠가 뭐예요? 눈 떠서 나의 내면으로 눈 떠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눈 떠서 내 마음의 현재를 보니까 지금 소유의 관심이 내 안에 소유의 관심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 있다 라고 하면 내 안에 소유 관심이 있구나 라고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눈 떠서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없어. 그러면 소유의 관심이 없다 라고 단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소유의 관심이 없었는데 잘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소유의 관심이 생겨나면 없었던 소유의 관심이 생겨났구나. 없었는데 지금은 있구나 라고 생겨났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 그렇게 생겨난 소유의 관심이 집중해가지고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겨난 소유의 관심이 있구나 라고 분명히 아는 요 집중하는 관찰의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소유의 관심이 버려지겠죠. 그러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고 그 버려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소유의 관심이 버려졌다라고 버려진 상태를 분명히 알면서 유지하면 이렇게 버려진 소유의 관심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던 것이 생겨났다. 생겨나서 있는 상태로 있던 것이 버려졌다. 없어졌다. 버려져 없어진 것이 다시 생겨나지 않고 없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사실은 법념처 수행해가지고 그 법들을 본다라는 게 단지 보기만 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5가지 장애와 칠각지가 서로 대응한다. 이때의 5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게 사념처다. 이런 관점을 알잖아요. 단지 없다. 있다, 없다라고 알고 없던 것이 생겨났다고 알고 생겨난 것이 버려졌다고 알고 버려진 것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아는 요것이
그냥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요런 서술의 단계로 없던 것이 생겨났는데 그 없던 것을 사념처 수행, 법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버려진 것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되었어. 이렇게 관찰하는 임 사념처 수행의 과정에서 부정적 요소들이 버려져 가지고 다시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 다시 생겨나지 않는 요런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법념처죠. 바로 그 부분을 법념처 수행을 이렇게 해라. 안으로 사띠 눈 떠가지고 내 안에 5가지 장애 순서적으로 보면 소유의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들여다보는 거죠. 눈 떠서 들여다보니까 아, 내 안에 소유의 장애, 소유의 관심이 있구나 라고 있다라고 알고, 없을 때는 아, 다행히 내 안에 소유의 관심이 없다 라고 없다고 알죠. 그런데 이 장애라는 것이 참 끈질긴 거다 보니까 없다라고 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었던 5가지, 그러니까 없었던 소유의 관심이 생겨났어. 그래서 있는 상태가 되었어. 그러면 아, 없던 것이 생겨났구나 라고 단지 현재의 상태, 없던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가 되었다, 생겨났다 라고 분명히 알고, 그러면 이 생겨난 상태, 소유의 관심이 있다라는 요 상태를 분명히 알면서 당연히 아따피 삼빠전어 사티마 하니까 부정적 요소인 소유의 관심이 있구나 라고 사티 발견해서 삼빠전어, 이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유의 관심이 없어지도록 아따피 노력한다. 그래서 없던 것이 생겨나서 있게 된 요것을 지속적인 관찰 가운데 아따피 삼빠전어 사티마 하니까 버려졌다. 이 버려진 상태, 버려졌구나 라고 사띠에서 알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삼빠자나 판단해서 알고, 이 옳은 상태를 유지, 향상하자. 버려진 것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아따피 노력하죠. 그래서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네, 요런 방법으로 내 안에서 소유의 관심 더 늘어나면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혼침, 들뜨무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동일한 방법으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지향점은 생겨나서 있던 것이 버려지고 버려져서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유지되는 요것이 법념차의 의미다. 수행 방법이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앉아가지고 요 방법대로 해나가면 되죠. 뭐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방법만 정확히 알면. 그래서 5가지의 반복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치온으로 넘어가죠. 뭐 오치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오치온에 대해서는 오치온의 현상들에서 현상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오온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알고, 이렇게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줄어듦이 있다. 네, 요게 뭐예요? 오온의 형성에 대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 알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바로 앞에 후렴에서 보았지만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3개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3개 줄어듦이 있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면 가래로의 삶,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이 있다. 요거 자라나는 거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혀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애멸의 삶이 진행되면 여기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과정을 이렇게 진행되는 삶이 줄어듦이잖아요. 오온 모두를 대상으로. 네, 이렇게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기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장애에서 말하듯이 지금 내 안에서 색을 대상으로, 수상행식을 대상으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고 있는가?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서 장애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서 고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과정을 고르고 있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고 있다. 그래서 고의 삶이 진행된다. 이렇게 아는 거죠. 아니면 그 반대로 애멸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애멸의 삶을 보았는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애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관찰하는 가운데에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되어서 애멸의 삶으로 바뀌면 그런 애의 삶이 버려졌다라고 알고, 이런 고멸의 삶이 지속된다. 이렇게 하는 거 동일한 테크닉으로 적용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육내외 입저의 현상들에서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을 꿰뚫어 한다. 안입이 설신의가 무엇이다, 색성향 미촉법이 무엇이다 라는 거 분명히 꿰뚫어 알면서 이 두 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 뭔가요? 욕탐이죠. 욕탐이라는 족쇄 때문에 생겨나는 과정. 요렇게 해서 앞에서는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이렇게 있다.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보았다면, 여기서는 12처에서 내 입처가 무언지 분명히 알고 외 입처가 무언지 분명히 알면서 이 두 개를 연해서 욕탐의 첩녀 가운데 생겨나는 족쇄. 그리고는 그 족쇄를 꿰뚫어 한다. 생겨나지 않은 족쇄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생겨난 족쇄가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며, 버려진 족쇄가 이후에 생겨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다. 안입이설신의 반복. 결국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띠가 무엇냐? 안으로, 나의 내면으로 눈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 떠서 나의 내면, 내 마음 안의 상태가 어떠한지 발견해가지고, 이 발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삶의 부정적인 진행 상태가, 삶이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삶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 이렇다라고 분명히 한다.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삶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생겨났다 하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알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버려지면 버려졌다고 분명히 알고, 그 버려진 상태의 지속적 관찰에서 버려진 것이 이후에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요런 테크닉이 법념처의 테크닉이다. 요런 관계가 사실은 후렴에서 말하고 있는 안팎, 그리고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의 관찰, 요 내용이 법념처가 이제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법념처의 앞에 세 가지 주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독성 공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상류다니까야 보도록 하겠습니다.